저희가 다뤄볼 내용은요, 지난 주말 동안에 2030 청년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저도 93년생으로 정말 2030 청년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2030 청년들의 포인트, 이들의 심정,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정말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진짜 알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뭐 문화면 문화, 체육계면 체육, 다방면으로 많이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 2030 청년들의 영리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같이 보시죠. 자, 국민 상대로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에 판단된다. 어떤 내용이요? 바로 카톡 검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화면 분할로 해주세요. 분할로.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뭐라 말을 하고 있냐? 검열이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가짜뉴스 내란 선전에 해당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2030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뉴스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누구 마음대로 그런 기준을 정하면서 검토를 하고, 민주당이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입니까? 수사기관이에요, 민주당이? 아니죠. 민주당은 정당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기준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 검열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 처벌해야 한다고 또 논점 흐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가짜뉴스 처벌해야죠. 근데 그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그 기준 누가 정하냐고요. 민주파출소요. 민주파출소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민주파출소 이용하는 유저들 대부분이 진보, 좌파 성향 민주당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원들이 이거는 가짜뉴스예요, 이거는 내란 선전에 해당해요 하면서 막 제보합니다. 막 제보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정말 사심 없이 객관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제보를 하겠다는 여러분들 확실히 섭니까?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들어갔을 때 결국 민주당 측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 검토를 했을 때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검토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100% 신뢰가 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기들이 뭔데 카톡 검열하겠다고, 예? 제보 받아서 검토하는 거는 검열 아니에요? 제보 받아서 검토하면 검열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검토하고 제보 받겠다 이러고, 그게 뭡니까? 가짜뉴스요? 가짜뉴스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없애야죠. 그렇다면은 저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성주 사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만연했었던 수많은 광기 어린 가짜뉴스들, 광우병 관련된, 천안함 관련된, 성주 사드 관련된 가짜뉴스들, 여러분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 처벌하자면서요. 오케이, 처벌합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가짜뉴스, 그 많았던 가짜뉴스, 수도 없이 많았던 가짜뉴스들 똑같이 본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목소리 높인 것처럼 처벌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 질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후쿠시마 오염철수, 맞아요.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후쿠시마 직접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방사능 측정기 들면서 직접 후쿠시마 바다에 가서 방사능 측정해본 결과 저희 사무실,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 방사능 측정과 그 방사능 수치와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수치 똑같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가서, 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서 직접 수산물도 먹고 왔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까지 가짜뉴스 그렇게 부르짖는 민주당, 정말 어떻게 가짜뉴스 다룰 건지 저희가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초대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원 서울시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초반부터 오늘 뭐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정말 많이 언급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청년들이 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 또 전용기 의원이 청년이에요. 예? 근데 같은 청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비판이 거센데 그거는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아, 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파출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아마 뭐 내란 잠시만요. 저희 PD님들 저희 편집방에 링크 하나 올렸는데 해당 사진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 내란 선전 관련해서 아마 좀 뭔가 여론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열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이제 주로 내용이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고발 신고를 받는다, 신고를 받아서 자신들이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짜 뉴스가 보여서 네, 민주파출소에다가 조금 전에 신고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민주당원들만 이용하라고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령을 내린 거잖아요. 자, 가짜 뉴스 보이면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때 이제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유람선 업체가 그 불꽃놀이를 해서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운항 정지 처분을 6개월을 받았었는데 그 사안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제 서울시 의원이 뭐 논평을 낸 거예요. 이게 뭐 약속 대련이었다,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신고를 지금 오기 전에 방송 오기 전에 어서 하고 왔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희 편집방에 올렸죠. 네, 이거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 시장 까기 목숨 거는 민주당 허위 보도 민주파출소에 신고. 자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이원 대변인 논평 전문. 이번에 서울시의회 대변인 되셨어요? 제가 의회 지난 전반기는 의회 대변인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 서울시 의원인가요? 박수빈 시의원입니다. 네. 박수빈 시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거네요. 핵심은. 그렇죠. 네. 이게 명백하게 가짜 뉴스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영업정지 처분 뭐 권한이 없었고 뭐 6개월은 또 할 수 없었는데 6개월이라는 거를 해서 했고 뭐 통보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통보를 관련해서는 다 이제 공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공문도 이제 서울시에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사진 좀 확대 좀 해주세요. 그 사진 요거. 이게 제가 신고 접수한 내용이고요. 자 민주파출소에 직접 이호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 의원의 가짜뉴스 행태를 신고를 했답니다. 다 분할로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 민주파출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합시다. 우리가 지난번 과거 뭐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광우병, 사드, 성주 사드, 그리고 천안함, 이번에 이러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들 저희가 이용해서 제보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민주파출소에 여러분들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민주파출소에 야권에서 나오는 수많은 가짜뉴스들 우리가 제보하자고요. 그러면서 지켜봅시다. 과연 민주당 너네 어떻게 검토하고 판단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용하자고요. 우리가 이용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누구죠? 수염 더부락하게 난 아저씨처럼 김어준 씨요? 그분이랑 지칭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수염 더부락하게 난 아저씨처럼 제가 지령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지령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뭐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무차별적 고발로 국민 입틀막이다. 엄연한 법리 왜곡.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엄청난 논란이에요. 진짜 너무 거센 논란이라 손이 대일 정도인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 국민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내란 선전 기준은 무엇이고 가짜뉴스 기준은 무엇이냐? 카톡 계엄령이다. 카톡 검열이다. 국민 협박이다. 이런 비판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이 논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내라는 선전의 그 내용이며 네, 그것이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누가 도대체 판단을 한다는 건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본인들 진영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뉴스라고 판명을 하고 일단은 다 신고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또다시 판명을 해서 이거를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도 문제이고 또 이런 부분,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또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일단 본인들의 기준에 다 맞춰서 지금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마치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선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두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해서 마치 이게 북한에서 왜 옆집 이렇게 검열하는 것처럼 말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네. 그 수사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뭐 혹시나 다른 허튼 짓 하나 안 하나 가가호고 이렇게 다 예전에 조선시대였나요? 또 그 5호 작통법이었나? 그래서 그 5개 조선시대 맞을 거예요. 네, 저도 네, 제가 역사를 빠삭하진 않은데. 네, 그 집안들끼리 이렇게 옆집을 이렇게 서로 검열을 하게끔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황당했던 것이 오늘 오전에 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그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가서 이런 나갔어요. 말을 했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폐쇄형 커뮤니티가 굉장히 위험하다. 거의 암세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폐쇄형 커뮤니티가 암세포라고요? 네, 폐쇄형 커뮤니티가 굉장히 위험하다. 예, 암세포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호도된다. 자신도 이게 범죄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만의 그 커뮤니티 아닌가요?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그 지난번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뭐 광우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럼요. 네. 아니 거기 나가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그 민주당의 그 전용기 의원이 했던 말을 본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전혀 전혀 이상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가라는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 DC 인사이드 루리앱 그리고 FM 코리아, MLB 파크, 또 아카 라이브, 뭐 또 뭐 있죠?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주말 동안에 가장 뜨거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카카오톡 검열이냐 독재냐 화면 분할로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2030 청년들은요. 얽혀있고 구속되어 있고 검열당하고 통제당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가장 반발했던 것도 그거예요. 뭐 18시가 땡 치면 2명만 모여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둘이 모여 오징어 게임입니까? 둘이 모여 넷이 모여요. 흩어져요. 4명이에요. 6명이에요. 오징어 게임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그래서 많이 반발을 했던 것이에요. 뭐 코로나에 대해서 누구나 이런 비판적인 그런 위험적인 그런 건 당연히 안고 있죠. 그럼에도 방역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하는 건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유시민 씨 이젠 뭐라 불러야 되나? 정치인인가요? 작가인가요? 아직도 작가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유시민 씨 이 유시민 씨가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나 2030 청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왜 비판하냐?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뭐 모른다 제대로 모른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본인들 의견, 본인들 정치 성향 동조 안 해준다고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국민들의 비판이 청년들의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뜻, 내 의견 안 따라주면은 나쁜 사람, 적 그리고 국민이 아니다 이겁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거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네. 내란 선전 가짜뉴스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 예? 전윤기 의원 SNS로 몰려가서 비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전윤기 의원이 SNS에 계속 글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얼토당토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몰려와서 아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당신도 청년 아니냐, 청년이면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청년들이 유독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도 사실 그 민주파출소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FM 코리아라고 하는 그 펜코 네, 호신술 비법서라고 해서 대응 요령. 호신술 비법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면은 뭐 상황판이 있고 호신술 뭐 유치장, 교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에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호신술이라는 게 보니까 이들이 하는 지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FM 코리아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봤을 때 가짜 뉴스라고 생각이 되면 이 글을 여기를 클릭을 해서 신고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호신술이에요? 거기에 이제 호신술이라고 해서 각 뭐 커뮤니티들마다 아마 대응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예 그냥 대놓고 지령을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커뮤니티마다 대응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마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 모든 걸 본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FM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여기를 신고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 지지자들에게 대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조작을 하라고 아예 지령을 내린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기준이 뭐 이런 걸 하면 뭐 이게 잘못된 차라리 오히려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아예 객관적인 기준을 줬으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당신들이 판단했을 때 가짜뉴스이다라는 거는 내 기준에 봤을 때 내 지지자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신고를 눌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 온라인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어젯밤에 그 좀 여론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안에서는 이 여론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 안에 여론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를 밭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밭갈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밭갈이를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뭐 사실 우리 뭐 네이버 댓글 같이 뭐 좋아요를 누르고 뭐 싫어요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을 각 커뮤니티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령을 내리는 거죠. 가서 밭갈이를 해라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커뮤니티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FM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글 쓰시고요. DC 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글 쓰시고요. ML파크에서는 이렇게 글 쓰시고요. 이런 거를 지금 민주파출소라는 거기서 무슨 호신술 뭐요? 호신술 비법서? 네. 아니 네이밍도 참 비법서가 무슨 판타지 소설이 그 무협 소설입니까? 비법서? 네이밍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네이밍이 무슨 예전 2000년대 초중반 때나 쓰던 그런 네이밍을 또 쓰고 있는데 참 아무튼 이 민주파출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층이 2030이다 보니까 2030 내부에서 그 안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이 하고 뭐 재미있는 밈도 나오고 사실 그런 밈들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시작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또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고를 당하고 또 신고가 되면 그게 나중에 고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 보통 이제 단톡방이 물론 이제 다수의 뭐 참가자들이 있는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서로를 모르는 익명의 단톡방도 있겠지만 친구들끼리도 내 지인들끼리도 있는 뭐 동창들 뭐 이렇게 10명, 20명 이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민주당과 좀 다른 의견 이런 뭐 계엄이라던가 내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라고 만약에 나는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는 내란 동주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친구들이랑 사담을 나눈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친구가 나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버리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서로 너네들끼리 검열을 해라. 그럼 이게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북한 사회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실 이 젊은 분 2030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 근데 그런 상황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청년이라는 전용기 의원이 저렇게 지금 나서면서까지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이거를 말리기는커녕 또 이재명 대표는 잘한다 하면서 네, 뭐 민주주의의 적이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자 보시죠.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역량 총동원의 사회에서 퇴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방치하지 않겠다. 역량 총동원해서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 퇴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누구나 전 국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님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검열, 독재, 그리고 가짜뉴스 기준은 누가 정하고 내란 선전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왜 지금 엉뚱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 박수현 이렇게 말했어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 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아니, 자, 이 비유는요. 저는요. 이 비유를 딱 논파하겠습니다. 음주 단속은요.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서 한 명 한 명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은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경찰관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창문 좀 내려주세요 한 다음에 불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선 면허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음주 단속은 근데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어떤 특정 시간대에 모든 차들을 그렇죠. 멈춰놓고 다 하기는 시간대에. 하죠. 네. 예, 특정 시간대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카톡 검열이 여러분들 온라인 카카오톡이 대놓고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자 이 스마트폰 안에서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데이터 전자파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카카오톡 검열을 하게 되면은 더 나아가면은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선은 카카오톡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율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대화를 어떤 카카오톡 톡방에 대해서 제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고 어디까지 오케이 아니면은 노 이 판단을 그을 것이고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제보가 들어간 이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법원이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민주당이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국민들의 대화 내용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직접 검열을 할 권리나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말은 우리들이 들어가서 보겠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너네들끼리 서로를 감시를 해라라는 게 저는 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시를 하냐, 우리 그럴 권한도 없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반박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본질은 너네들이 감시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의 판단 기준을 지금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가 맞습니까? 네? 계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판명이 났습니까? 그런데 아까 방금 말했던 이 음주 단속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불법의 기준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술을 마시면 이만큼 처벌이 받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이만큼 나오면 벌금은 이만큼 받고 뭐 면허는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이 된 게 있냐는 거죠.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치 자신들이 지금은 거의 뭐 사법 판단까지도 사법 기관이에요. 예, 자신들이 이거는 이미 내란이다, 내란죄다라고 이미 못 박아놓고 예. 그걸 가지고 이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란 선동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걸 동조를 하게 되면 내란 선동이 되니 당신들도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사실 본질은 내란이냐 아니냐도 판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판단이 명확히 나온 게 없죠. 없죠. 지금 아직 탄핵도 아직은 헌재의 판단을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결정이 난 것이 없는데 이미 마치 사법적인 판단은 다 끝난 것 마냥 이미 이거는 내란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순간 당신은 내란 동조범이 되니까 내란 동조로 처벌받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이미 이 내란을 뛰어넘은 이 내란 동조까지도 나가서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시 전제화시키려고 하는 이 내란죄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나 외환죄 아니면은 이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 내란죄나 외환죄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든 엮어가기 위해서 이 내란 동조라는 새로운 또 다른 이런 사안들을 끌어들여서 내란죄를 무조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계속 오늘 그 김어준 방송 나가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국민과 기싸움 아니야. 이미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뭐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기사 댓글 그리고 제 주변 여론들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여론조사 데이터들 보면은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스탠스를 나가는 것은 국민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너무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그 워딩이 나간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부를 지금 무력화를 시켰잖아요. 이게 입법기관 150명이 그 과반을 넘어가는 그 국회의원들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탄핵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일단 행정부를 무력화를 시켰어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마치 사법기관이 된 것 마냥 이거는 죄다. 이러니 당신들 처벌받을 거다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 이거는 약간 국민들과의 기싸움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지금 거의 나라를 쥐락펴락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도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그런 시야가 여기 너무나 이 사안에서 지금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의 정말 국가를 바라보는 이 사법 체계와 이런 입법 체계, 행정부의 이 체계 자체를 삼권 분립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자신들의 이 모습들이 현재의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